느낌도 안 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작업의 하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자기 사랑에서 가장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에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자기 사랑한다는 거 내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인데, 사실 자기 사랑은 무의식 정화, 내면와의 치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다 어떻게 보면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요. 이걸 저는 이제 사랑 작업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사랑 작업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뭘 해야 정말 우리가 내가 나를 사랑해줘도 남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과 똑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자기 사랑을 다 모든 책에서 강조하고 이 자기 사랑이 핵심이라는 걸 알았는데, 이게 정확히 뭘 말하는지 몰라서 오랫동안 헤맸습니다. 그래서 혼자 막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하면 남이 해줄 때는 왜 좋은데 내가 해주면 좋지가 않지? 이렇게 해주면 나도 내 스스로 따뜻함을 느꼈으면 좋겠는데, 왜 난 이렇게 내가 해주는 거는 하나도 안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대체 사랑을 스스로 느낄 수 있을까? 분명히 타인이 나한테 줄 때도 그 사랑의 느낌은 내 안에서 일어났는데, 왜 상대방이 줄 때는 이 마음이 일어나고 내 마음인데 내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할 때는 아무 느낌이 없을까? 이게 참 너무 고민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과정에서 제가 궁금했던 건 딱 그거 하나였어요. 왜 다른 사람이 주는 그 사랑을 내가 스스로 나한테 주지 못할까? 왜 그건 여기서 느껴지지 않을까? 제가 그 비밀을 한 문장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정말 내 자신이 온전히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싶다면 우리는 이걸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서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보고 내가 정말 뭘 느끼고 있는지를 보고 그거를 함께 경험하는, 거기 있는 내 아이들을 끌어안는 그 체험을 통해서만 온전한 자기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지금 지옥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무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하고 싶은 순간들을 아주 많이 겪게 되죠.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할 때나 누군가에게 버림받았을 때, 내가 되게 무능한 순간, 내가 되게 쓸모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에 나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고, 절대 그런 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동안 사실은 우리는 하나의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때 느꼈던 모든 마음들을 그 지옥에 밀어넣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보고 싶지 않은, 체험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을 다 무의식에 밀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그걸 보지 않고 다시는 그걸 체험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에고의 삶이라면 이 반대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순간, 그리고 남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순간,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나를 버리지 않고 그 나와 함께 있어줄 수 있다면, 그 나를 온전히 껴안고 있을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정말 온전히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내가 실제로 실천함으로써 체험을 통해서 내 몸에 체화되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사랑의 과정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 있어요. 아주 난 코스가 있어요. 그게 어디인지를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이 부분이 어디인지, 어디가 가장 어려운 구간인지 그걸 설명드릴 거고요. 이 설명을 이제 들으시면 이게 되게 단순한 것이지만 쉽지는 않겠구나. 이게 되게 단순한 것이지만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거구나라는 게 조금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 사랑이라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건데요. 한번 이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랑 작업했던 것 중에서 제일 이제 힘들었던 부분은 소외감에 대한 거였어요. 뭔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나, 소외당하는 나, 뭐
우리가 실제로 왕따를 당하지 않더라도 살면서 되게 왕따를 당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뭔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뭔지 알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는 것, 분리감을 느끼는 것, 이건 사실은 모든 에고가 가장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 분리감 속에 우리가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마치 엄마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투사하게 되기 때문에 분리감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다루기 힘든 감정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 분리감은 우리가 살려서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저항하지 않고 이 분리감을 살려서 쓸 때만 우리는 이 분리감을 통해서 버리는 느낌이 사실은 분리감이에요. 이 분리감을 통해서 연결감, 사랑을 주고받는 느낌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분리감과 사랑을 주고받는 이 연결감, 이 두 개를 모두 체험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이 두 개를 다 받아들이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거야말로 이제 조건 없는 사랑인데요. 너무 복잡해질까 봐 여기 설명은 간단히 하고요. 실제로 이걸 어떻게 실천해 가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난 너무너무 분리감을 무서워해서 이 소외감을 무서워해서 항상 사람들 사이에서 애쓰면서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았구나 이제 이런 걸 이제 알아차리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내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싶어서 내 모든 의견을 없는 것처럼 하고 나라는 사람의 원하는 걸 다 죽이면서 그렇게 살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됐죠. 그러면서 아, 내가 소외당하는 그 아이를 너무 미워하고 있구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애를 엄청나게 무의식에 버렸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됐습니다. 이 소외받은 느낌을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 과정을 겪게 되냐면요. 처음에는 이 소외당한 느낌을 내가 떠올릴 때, 과거의 기억 속에서나 실제 현실에서나 그런 느낌을 받게 될 때 저항의 감정만 들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 날 소외시키는 것 같으면 분노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는 이 소외감을 버리는 감정, 꽉 억누르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없애고 싶어 하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분노를 먼저 쓰게 되죠. 그리고 또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창피해하면서 수치심, 감추려고 하는 수치심을 쓰거나 아니면 이 소외감이 오는 순간부터 도망치고 싶어 하면서 불안해하거나 그리고 이제 더 밑바탕에는 이 소외감을 느끼는 나에 대해서 네가 잘못돼서 그래, 네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 혹은 세상이 잘못됐어, 저 사람이 잘못됐어 이렇게 죄책감을 쓰게 됩니다. 이 모든 네 가지의 감정들, 죄책감, 분노, 불안, 수치심은 다 저항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것부터 느껴주게 됩니다. 이런 것부터 절대적으로 공감해주면서 나쁘다고 하지 않으면서 수용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그때 그 소외당했을 당시에 내가 느꼈던 분노, 불안, 수치심, 죄책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수용해서 보내줘요. 수용해서 보내준다는 거는 똑같이 체험해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화날 만하지. 네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거 당연하지. 너 이렇게 불안한 거 당연하지 하면서 그 감정들이 다 내 몸에 자기 에너지를 풀어놓고 나갈 수 있도록 내 몸과 마음을 다 빌려줘서 다 여기서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다 느낌을 느껴주게 되면은 정말 이제 뿌리가 되는 이 소외감, 이 분리감의 아픔이 오롯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그건 정말로 몸이 아파요. 가슴이 정말 아파요. 저는 자주 이렇게 비유하는데 정말 가슴에 칼 꼽힌 것 같은 그런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소외감을 딱 느끼게 됐을 때 이 소외감으로부터 달아나지 않는 겁니다. 소외감으로부터 달아나는 거는 저항하는 거예요. 분노, 불안, 수치심 이런 걸 써가지고 이 감정으로부터 달아나라고 하는 걸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는 정말 이 소외받은, 이 소외당한 외톨이인 나의 느낌과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이 버림받은 느낌과 내가 함께 있어줄 때 절대 버리지 않을 때 이걸 가만히 느끼고 있을 때 이 시간 속에서 사실은 이 마음이 변형되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내가 나로부터 버림받지 않는구나. 나의 이 마음이 모두 수용되고 있구나. 이거를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느끼고 있는 동안. 여기에 대해서 없애려고 하지 않고 이걸 잘못됐다고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함께 있을 때 이 느낌이 사랑 속에서 변형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변형 속에서 나는 이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되는 건데요. 이것도 여러분 앞에 다른 영상을 쭉 보시다 보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요? 자, 이 소외감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면 이제 드디어 내가 이 소외감이라는 감정에 동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공감의 과정을 통해서요. 그러면 이 소외감과 짝이 되는, 이 분리감과 짝이 되는 연결감, 이 세상과 사랑을 주고받는 그 연결감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모두가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연결감, 분리감, 그리고 여기는 나 자신의 신성, 조건 없는 사랑과 완전히 연결된 상태, 내맡김의 상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어려운 구간은 어딘가 하면요. 혼자서 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물론 처음에는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럼 이제 나는 소외감을 안 느끼는 거구나. 소외감을 다 없앴구나 하는 게 에고의 착각이죠.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저항들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저항들은 내려놓아지고 이 분리감과 이 연결감은 이 세상에서 쓸 수 있는 감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내 물감통으로 들어온다고 자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건 없어진 게 아니라 변형된 상태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분리감은요, 완전히 처음에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이제는 이런 거예요. 엄마 품에 안겨서 이 분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엄마 제가 나 싫어해요 하고 있을 때 엄마가 꽉 나를 끌어안아 주고 있으면 그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온전한 사랑은 이 엄마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잠깐 소외된 그 분리감의 느낌? 그거는 그냥 그냥 이 세상에서 자주 쓰게 되는 연결감과 분리감, 반복되는 어떤 체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사랑 속에 이 분리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라져야 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느낌이 있어야 연결될 때 기쁨도 있는 거예요. 둘 다 살아 있어야 돼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리감을 살려 쓰려고 지금 얘를 저항으로부터 건져내려고 하는 것이 이 소외감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소외감은 내가 이렇게 소외감으로부터 분리됐을 때는 예전에 알던 그런 느낌의 소외감은 아닌 거예요. 충분히 수용되는 그런 소외감입니다. 분리감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실제로 거쳐야 되냐면요. 마음으로 혼자 이 소외감을 수용했으면 이 소외감을 실제 현실에서 내가 정말 이런 느낌으로 살려 쓸 수 있는지 이걸 이제 체험을 통해서 계속 연습해야 되는 거죠. 이제 저의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제 아기가 어렸을 때 이 소외감을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동네 놀이터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같으면 원래 그냥 에고 마인드로 살던 저라면은 사회성을 무척이나 발달시켰겠죠. 이 소외감을 절대 느끼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하우 같은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제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놀이터에 갔어요. 거기 사람들 이미 다 서로 친해요. 그러면 가서 뭐 애기 몇 살이에요? 뭐 어디 사세요? 뭐 애기가 뭐 예쁘네요. 그다음에 뭐 먹을 거라도 하나 가져가가지고 애들 주면서 좀 친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노력 자체가 이런 행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행위의 목적이 언제나 저는 뭐였던 것 같냐면 이 소외감을 절대 느끼지 않기 위해서 그런 애를 쓰면서 그렇게 했던 거라는 걸 제가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저는 한동안 뭘 해야 되냐면 이런 노력이 저항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내 소외감이 느껴지는 대로 얘랑 같이 있는 것. 이것이 저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 소외감을 느끼러 가야 하는 그 시간이 다가오면은 너무 불안하고 싫고 가기 싫은 거예요. 놀이터 가기 싫은데 싫지만 갔어요. 싫지만 애기 손을 잡고 계속 가는 겁니다. 가면은 이미 사람들 서로 친해요. 그래가지고 먹을 것도 서로 나눠 먹고 뭐 이미 서로 할 말도 많으니까 얘기 나누고 하면은 저는 그냥 오두커니 혼자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많은 저항의 감정이 올라왔어요. 내가 이 감정들을 다 혼자 했는데도 막 화가 나요. 다른 이제 사람들이 애기들 막 친한 애들 먹을 거 주고 우리 애만 딱 안 줄 때. 정말 안 주네. 정말
걸 안 주네. 그냥 애니까 하나 줘도 되는데 화가 나고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나쁜 인간이야. 뭐 이런 식으로 화가 나는데 그럴 때 이제 그 분노를 또 느껴주는 거예요. 저의 감정 느껴주고 하다 보면은 이제 계속 내가 저항하는구나 다 이제 알아져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소외감으로 바로바로 들어와서 이 가슴에 칼꼽힌 느낌의 소외감이 자꾸 드는데요. 사실 이거는 실제 일어난 현실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를 소외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 보니까 안 친하니까 말하지 않고 있었을 뿐인데 저 혼자 이미 제 무의식에 들어있던 그 소외당한 아이가 이때다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소외감을 느끼면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아이의 마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뭐 행동을 가만히 있었다기보다는 그 마음하고 같이 있었다는 거죠. 아, 너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어, 뭔가 넌 지금 정말 외톨이구나, 혼자구나. 이건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느낌으로 우리 몸에서 계속 느껴집니다. 그 느낌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언제든지 버리고 싶은 마음 올라오는데 그건 사실 나를 버리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그걸 하지 않으면서 그 나랑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 했죠. 몇 날 며칠이고 그 친한 사람이 없는 그 놀이터에 매일 가면서 거기 앉아 있다 보면은 많은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어, 그 느낌하고 똑같은 걸 느꼈던 과거의 기억들, 뭔가 뭐 예를 들면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기 시작했을 때, 절교당했을 때의 느낌이라든지, 아니면은 내일 소풍 가야 되는데 애들은 다 짝이 있는데 나 혼자 옆에 앉을 짝이 없을 때 느꼈던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뭔가 우리가 사실 이 소외감, 분리감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은 아주 많잖아요. 음, 그런 느낌들을 계속 그 자리에서 느껴주면서 계속 그 소외당한 아이랑 같이 있는 겁니다. 말로 하자면 이렇게 버림받은 너도 나는 안 버려. 세상이 다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안 버려.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계속 이 나랑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서서히 얘랑 이렇게 얘랑 사실 동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미워할 때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동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에 계속 공감해주기 시작할 때 이 마음과 이렇게 분리됩니다. 이렇게 분리될 때 현실이 보여요. 현실이 보인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내가 이렇게 소외당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느껴지고 이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다는 내 마음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 연결감. 나는 사람들한테 되게 사랑 주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그리고 그건 지금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어. 이런 거 이제 같이 다 보이게 됩니다. 전부 보여요. 그냥 전부 내가 쓸 수 있는 느낌이 돼요. 이 아래면의 마음만 충분히 내가 수용해주면 여기서 벗어나면서 이게 다 내가 쓸 수 있는 마음이구나. 그냥 내가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을 수 있고 지금 저 사람하고 연결되고 싶으면 연결될 수 있어. 이거 내가 그냥 쓰게 됩니다. 여기에 뭐 조금 더 복잡하게 설명하면 많은 과정이 있지만 그렇게 돼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소외감을 받아주고 있을 때 제 바닥에 어떤 쿠션이 계속 깔리는 거예요. 이렇게 소외돼도 괜찮다는 느낌이 비로소 드는 거예요. 소외감이 너무 아픈데 거기다 대고 소외돼도 괜찮아. 소외감도 괜찮은 거야 할 때는 거짓말이지만 이 소외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함께 계속 경험해주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소외감 속에서도 괜찮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소외된 나도 내가 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 소외된 나도 내가 끌어안아주기 때문에 그 소외감 속에서 따뜻한 거예요. 소외감 속에서 나는 나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됐다는 느낌 속에서 나는 나와의 연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것이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느낌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나 자신과의 연결감을 회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느끼는 소외감을 버리려고 하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변경시킬 때 그러니까 사람들과 연결되기 위해서 내 의견을 무시하고 내 소외감을 무시하고 내 자연스러운 어떤 감정들을 무시하고 있을 때는 사실은 겉으로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내면에서 나와 분리돼 버려요. 나와 단절이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현실에서 느끼는 이 소외감을 오롯이 가만히 함께 해주고 있을 때, 수용하고 있을 때 나는 나 자신과의 연결감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 현실에서 할 때 가장 더 극명한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사실은 정말 이 무의식 정화,
내면의 치유, 자기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분들, 이 사랑 작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결국에는 내가 혼자 이렇게 마음을 봐주다가 뭘 하고 싶어지냐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상황으로 직접 가보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 상황에 가고 싶어지냐면요. 자, 예를 들면 이 소외당한 나를 경험해주고 싶어요. 같이 얘랑 있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소외당할 만한 상황으로 내가 직접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진짜 그 상황으로 가서 내 소외받은 아이를 정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걔랑 같이 있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애를 만나기 위해서 그 상황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상황으로 일부러 맞닥뜨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돼요. 그게 사실은 정말 내 삶이 변하는 시작점이에요. 이거를 혼자서만 하고 실제로는 그 상황을 내가 피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어느 정도는 가짜로 한 거예요. 마음에서만 했다. 실제 현실에서는 소외당하는 체험을 또 피한다. 이러면은 아직은 우리가 이제 그걸 없애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어려운 구간이고요. 마음이 저절로 이제 점점 그런 걸 선택하게 돼요. 내가 소외당한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이런 약속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면서 실제 현실에서 정말 실제로 소외당할 때 그때 내가 날 안 버리는 그 체험을 실제로 하게 되면은 그때 정말 내가 온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체험을 온몸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때가 되게 이런 사랑 작업하던 초반부였는데 그 놀이터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으면서 사실은 엄청나게 스스로 사랑받는 느낌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애쓰는 노력 없이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말도 할 수 있게 되고 그, 그 분리감과 연결감을 이제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되고 하면서 굉장히 스스로 뿌듯했던 그런 체험이었어요. 항상 이 소외감을 버리면서 누군가와 친해지려고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이렇게 집착하는 느낌으로 사람들과 가까워졌다면 그땐 정말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 속에 섞인다는 게 뭔지를 체험했던 경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번에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꼭 이런 예만이 아니더라도 모든 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사람들에게 비난당하는 게 굉장히 내가 두렵다 하면은 처음에는 혼자서 그 마음의 아픔을 수용해주고 하는 작업을 하지만 이제는 현실에서 누군가 나를 비난할 만한 상황, 누군가 나에게 동의해주지 않고 나를 오해할 만한 그런 상황에도 직접 그냥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 이 어려운 구간을 지나면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하게 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항상 나 자신을 혐오하는, 나 자신을 심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느낌이 언제나 이 공기 속에 있었어요. 근데 계속 이런 작업을 하면서 그 느낌이 녹았어요. 내가 나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그 느낌이. 근데 사실 저는 그게 녹은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이 작업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작업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체험들을 많이 하지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사랑의 가장 어려운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통과할 때 정말 우리가 거기서 가장 사랑받는, 온전히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이 필요한 일이지만 시작하셨다면 꼭 한번 끝까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매일 저를 응원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